안녕하세요. 매매 도와주는 남자입니다. 계속되는 주택 규제로 빌딩 투자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층 근생인 건물들이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 단독주택이랑 상가주택 중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잠금 전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그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해서 매입하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덜컥 먼저 계약을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요. 보통 건축물 대장상에 미리 위법 부분을 체크는 하겠지만 대장상에 그 위법 부분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로드뷰나 해당 건물의 실사를 나오게 된다면 그 위법 부분이 적발이 돼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주차 자리에 물건을 적재해 준다든지 1층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그 주차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불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재는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혹 계약 조건이 건물 전체 명도 후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한 부분만 명도 후 잠금 전 용도 변경 조건이라면 해당 건물에 1층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도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가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가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가벽으로 나눠서 원룸으로 사용 중인 경우와 건물의 현황 도면과 구조가 다른 불법 부분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도자분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보통 대출이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필요로 하여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과 노력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발생하는 생업 중인 임차인과 협의, 가건물 가벽 철거 비용, 또 현황 도면과 달라서 혹시나 내력벽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서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생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이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420제곱미터이면 근생으로 짓는다고 하면 총 3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설치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면은 주차 대수가 아예 없거나 3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차 자리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다행히도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그 예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7항 4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 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각 호에서 1번을 보시게 되면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 자리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